너는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지 않니? 허리를 굽히려는데 딱 거기서 멈춰. 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 누가 말린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여기까지만 하고 선을 긋는 순간 말이야. 이상한 건 그 선이 허리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숨이 짧아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눈가까지 힘이 들어가. 그리고 너는 속으로 생각하지.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내가 원래 이렇게 굳은 사람이었나? 오늘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굳음이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 내 몸이 너를 보호하려고 너무 오래 성실하게 잠가온 결과일지 몰라. 문제는 그 성실함이 가끔은 과해진다는 것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싸우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거야. 몸이 다시 풀릴 수 있도록. 여기는 신비한 지식. 우리는 기적 같은 말로 너를 끌어당기지 않아. 대신 네 몸에서 벌어지는 일을 네가 이해하도록 돕고 싶어. 이해는 곧 안정이 되고 안정은 곧 풀림이 되거든. 오늘의 주제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제대로 하면 꽤 강력해. 5가지 올바른 접기 동작. 흔히 말하는 앞으로 숙이기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통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척추의 막힘을 푸는 열쇠가 될까? 그 차이가 바로 오늘의 핵심이야. 먼저 우리가 말하는 척추의 막힘이 뼈가 막혔다는 뜻은 아니야. 뼈는 길이고 길을 좁히는 건 주변의 긴장 패턴이야. 현대적으로 말하면 근육과 근막이 신경계의 지시에 따라 딱딱하게 굳는 거지. 특히 척추 주변은 생존과 직결된 부위라서 뇌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잠가버려. 넘어질까봐, 아플까봐, 혹은 오래된 기억 때문에. 그래서 너는 좀 더 늘려야지 하고 밀어붙이는데 몸은 더 위험해 라고 느끼며 더 잠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야. 그러니 오늘은 한 가지 약속만 하자. 너는 깊이를 목표로 하지 않는 거야. 손끝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대신 숨이 편한가? 목이 편한가? 허리가 찌릿하지 않은가? 이 3가지를 기준으로 삼자. 특히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날카로운 찌름, 저림이 나타나면 그건 열림이 아니라 경고일 수 있어. 그때는 즉시 멈추고 범위를 줄이는 게 맞아. 우리는 몸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 가려는 거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접기로 들어가자.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방식이야. 네가 지금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 의자 등받이를 2손으로 잡아. 발은 골반 너비. 무릎은 잠그지 말고 아주 살짝 풀어. 여기서 너는 흔히 허리를 꺾어서 숙이려고 해.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할 거야. 허리가 아니라 골반을 접는 거야. 엉덩이 관절을 경첩처럼 쓰는 움직임. 현대에서는 힙힌지라고도 부르지. 너는 엉덩이를 뒤로 살짝 보내고 가슴은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길게 보낸다고 상상해봐. 척추는 구겨지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느낌이야. 숨을 한번 들이마시면서 정수리가 천장 쪽으로 멀어지는 느낌을 만든다. 그리고 내쉬면서 배꼽이 등에 아주 살짝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상체가 1cm만 앞으로 가도 돼. 정말로 1cm면 충분해. 네 뇌는 깊게보다 안전하게 반응하거든. 이 동작을 하다 보면 처음엔 별게 아닌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질 거야. 허리 뒤가 따뜻해지거나 어깨가 내려가거나 목이 편해지는 느낌. 어떤 사람은 한숨이 길게 나오기도 해. 그게 바로 신호야. 몸이야, 여기까지는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신호. 그때 너는 더 내려갈 필요가 없어. 오히려 그 지점에서 이 3번만 호흡을 길게 해봐. 들숨은 조용히, 날숨은 길게. 날숨을 길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더 쉽게 켜진다고 알려져 있어. 쉽게 말하면 몸이 긴장을 풀기 좋은 모드로 들어가. 한의학에서는 이런 순간을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며 길이 트인다라고 표현하기도 해. 현대적으로는
호흡이 길어지면서 복압이 안정되고 척추 주변에 과도한 긴장이 내려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표현이 다를 뿐 너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야. 잠긴 문이 조금 열리는 것. 하단 이는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 너는 시선을 바닥에 박지 마. 바닥을 노려보면 목이 긴장하고 그 긴장이 등까지 내려가. 시선은 바닥과 벽 사이, 편안한 지점, 그리고 손은 의자를 꽉 움켜쥐지 말고 지지받는 느낌으로만 잡아. 너무 쥐면 팔과 어깨가 긴장하면서 등까지 다시 잠기거든. 첫 번째 접기는 이렇게 끝이야. 단순하지. 그런데 단순함이 강하다는 건 꼭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내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이니까. 이제 두 번째, 접기로 넘어가자. 이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을 건드려. 대부분은 접을 때 허리만 꺾어. 그러면 척추의 한 구간에만 압력이 몰려. 특히 허리뼈는 원래 가동성이 큰 대신 부담도 쉽게 받는 부위야. 그래서 우리는 허리만 혹사시키지 않고 척추 전체가 함께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해. 그걸 도와주는 방식이 바로 분절 말아내리기야. 너는 의자에 앉아도 되고 침대 끝에 앉아도 돼. 엉덩이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발바닥은 바닥에 편하게 둔다. 등을 억지로 곧게 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길게만 해. 턱은 살짝 당겨서 목 뒤가 길어지는 느낌. 그리고 손은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 이제 시작한다. 숨을 내쉬면서 먼저 머리가 아주 조금 앞으로 떨어진다고 상상해봐. 그 다음 목뼈가 부드럽게 말리고 그 다음 등뼈가 따라오고 마지막에 허리가 따라오는 식으로 마치 담요를 천천히 말아내리듯이 손은 허벅지를 따라 천천히 미끄러지며 내려가. 이 손의 움직임이 너의 속도 조절 장치야. 빨리 내려가야 한다는 욕심이 올라오면 손이 멈추게 해. 그럼 척추도 멈춘다. 여기서 너는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 등뼈. 그러니까 흉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숨이 달라진다는 것. 흉추가 굳으면 가슴이 앞으로 열리지 못하고 호흡은 위로 올라가. 그래서 어깨가 들리고 목이 뻣뻣해져. 반대로 흉추가 조금이라도 풀리면 갈비뼈가 움직일 공간이 생기고 숨이 더 아래로 내려갈 여지가 생겨. 그때 너는 숨이 배 쪽으로 내려간다 혹은 단전이 편해진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사람마다 표현은 달라도 몸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가 중요해. 많은 사람이 올라올 때 숨을 멈추고 힘으로 버티거든. 오늘은 그러지 말자. 올라올 때는 들숨이 너를 들어 올리게 해. 손으로 허벅지를 살짝 밀어주면서 척추를 아래에서 위로 하나씩 세우는 느낌. 급하게 일어나지 않고 천천히, 마치 잠긴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푸는 것처럼 단 한 번만 해도 좋고 3번 반복해도 좋아. 중요한 건 편안함이야. 너는 지금까지 두 가지 접기를 배웠어. 첫 번째는 지지점을 이용해 신경계를 안심시키는 접기였고, 두 번째는 척추를 한마디씩 살려서 숨의 길을 넓히는 접기였지. 그런데 여기서 너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왜 어떤 날은 이렇게 안전하게 해도 숨이 갑자기 막히지? 왜 내려가다가 갑자기 목이 조여오고 가슴이 답답해지지? 그 이유는 네가 유연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의 몸이 똑똑해서 그래. 몸은 숨이 막히는 방식으로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이 척추를 더 잠그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는 접기의 깊이를 늘리기 전에 숨이 막히지 않게 하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해. 좋아. 너는 벌써 방향을 잡았어. 이제부터는 벽과 아주 작은 각도를 이용해서 척추가 정말로 안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방법으로 들어가 보자. 그때부터 접기는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내 척추의 막힘을 푸는 열쇠가 되기 시작할 거야. 너는 방금 아주 중요한 감각을 하나 잡았어. 깊이가 아니라 안전함이 몸을 연다는 감각. 그런데도 어떤 날은 이상하게 같은 동작을 해도 숨이 막히는 순간이 오지.
내려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조여오고 어깨가 슬쩍 올라가. 그때 너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더 유연해져야 하나? 하지만 그건 유연성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커. 오히려 숨의 길이 먼저 좁아진 거야. 척추는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척추는 신경의 통로이고 동시에 호흡의 리듬이 붙어있는 구조야. 특히 등뼈, 흉추가 굳어 있으면 갈비뼈가 잘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면 숨은 위로 얕아지기 쉬워. 숨이 위로 뜨면 목과 어깨가 대신 일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몸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받아들여 척추를 더 잠가. 그러니 너는 접기를 할 때 허리를 늘리는 것보다 먼저 호흡이 편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 오늘은 그걸 도와주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접기를 너에게 건네줄게. 세 번째 접기는 솔직히 말해 많은 사람이 너무 쉬워 보여서 가볍게 넘겨버리는 동작이야. 하지만 그 쉬움이야말로 핵심이야. 몸은 쉬운 걸 좋아해. 안전한 걸 더 좋아하고. 그래서 이 동작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강력해져. 벽을 이용할 거야. 너는 벽 앞에 서서 두 손바닥을 벽에 댄다. 손은 어깨 높이 정도, 발은 벽에서 한 발 정도 떨어져 있어도 되고, 처음엔 더 가까워도 돼. 무릎은 잠그지 않고 아주 살짝 풀어. 여기서 중요한 건 너의 척추가 구부러져서 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척추는 길게 유지하면서 골반이 뒤로 빠지는 느낌으로 몸이 접히는 거야. 다시 말해, 허리를 접는 게 아니라 고관절이 접히는 거지.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등 전체가 길어지도록 정수리가 벽에서 멀어지고 꼬리뼈가 뒤로 멀어지는 느낌을 동시에 잡아봐. 그리고 내쉴 때 배꼽이 등에 살짝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복부를 부드럽게 만들면서 골반을 아주 조금 더 뒤로 보낸다. 여기서 사람들은 흔히 팔로 벽을 밀어내며 어깨를 긴장시키는데 그럴 필요 없어. 팔은 지지대일 뿐이야.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도록, 목은 길게, 시선은 바닥을 노려보지 말고 벽 아래쪽, 편안한 지점. 이 동작이 왜 척추의 막힘을 푸는데 유리할까? 이유는 단순해. 너의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야. 넘어질 걱정이 거의 없고, 허리가 과하게 꺾이기도 어렵고, 팔이 지지해주니까 척추 주변 근육이 굳이 이렇게까지 잠글 필요가 없겠네 라고 판단하기 쉬워. 과학적으로 말하면 균형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면 방어성 근긴장도가 내려가기 쉬워.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기가 올라붙어 있던 것이 아래로 가라앉을 여지가 생기는 거지. 여기서 너는 작은 체크를 하나 해봐. 벽접기를 하면서도 숨이 얕아지지 않는가? 목이 조이지 않는가? 허리가 찌릿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가 괜찮다면 너는 지금 올바른 범위 안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5번만 호흡해도 등 가운데가 시원해지거나 어깨가 내려가는 사람이 많아. 어떤 사람은 한숨이 길게 나오기도 하지. 그 한숨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몸이 긴장을 내려놓는 소리야.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 벽 접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다리 뒤쪽이 먼저 당겨서 난 원래 뻣뻣해 라고 결론을 내버려. 하지만 그건 뻣뻣함의 증거라기보다 몸이 뒷라인으로 긴장을 보내고 있다는 상쾌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접기를 통해 다리 뒤쪽을 억지로 늘리기보다 복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허리가 숨을 쉴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해. 네 번째 접기는 이렇게 시작해. 이번엔 벽이 아니라 내 몸의 중심을 이용할 거야. 서서 해도 되고, 의자를 잡고 해도 되고,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벽을 함께 써도 좋아. 핵심은 하나야. 무릎을 아주 살짝 더 굽힌다. 정말로 조금만. 그리고 배를 부드럽게 만들며 접는다. 사람들은 접기를 할 때 배에 힘을 빡 주거나 반대로 배를 완전히 풀어놓고 허리로 떨어져. 둘 다 좋지 않아. 오늘 우리가 원하는 건 부드러운 복압이야.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도 괜찮아. 내쉴 때 배가 아주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서
허리가 길어지는 느낌이 오면 그게 정답에 가까워.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복부 앞쪽에 긴장이 풀리고 허리 뒤쪽의 곽긴장도 함께 내려가기 쉬워. 너는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가슴을 길게 보낸다. 손은 허벅지에 가볍게 올려도 되고 앞에 있는 의자 등받이를 잡아도 돼. 그리고 내쉬면서 1cm씩만 내려가. 딱 그 정도로. 이 동작에서 중요한 건 내려가며 숨이 더 편해져야 한다는 원칙이야. 내려가는데 숨이 막히면 그건 너에게 맞는 방향이 아니야. 범위를 줄이거나 무릎을 더 굽히거나 지지점을 추가해. 너는 항상 몸이 안심하는 쪽으로 길을 택해야 해. 여기서 너는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어. 무릎을 살짝 굽히고 배를 부드럽게 하며 접으면 이상하게 허리가 덜 아프고 오히려 등 가운데가 넓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 왜냐하면 허리가 과하게 늘어나는 대신 고관절과 복부가 움직임을 분담해주기 때문이야. 즉, 허리 혼자 일하던 습관이 전신이 나누어 일하는 습관으로 바뀌는 거지. 이것이 척추 막힘을 푸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야. 몸의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이 쓰는 패턴을 바꾸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오면 너는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만나게 돼. 좋아. 내려가는 건 이제 좀 알겠어. 그런데 왜 나는 접고 나서 다시 일어날 때 갑자기 허리가 꽉 잠기지마자 많은 사람들은 접기 자체보다 올라오는 순간에 문제를 만들어. 내려갈 때는 조심조심 하다가도 올라올 때는 습관대로 허리로 확 끌어올리거든. 그 순간 척추는 다시 압박을 받으며 잠금 버튼이 눌려버려. 그래서 다음에는 너에게 올라오는 법을 새로 가르쳐야 해. 그게 사실 5가지 접기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비밀이야. 내려가는 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 하지만 올라오는 방식을 바꾸는 순간 너의 척추는 이 움직임은 안전하구나라고 완전히 믿기 시작해. 너는 이미 준비됐어. 벽에서 안전을 배웠고 무릎과 복부로 부드러움을 배웠어. 이제 남은 건 하나야. 아주 작은 각도로, 아주 작은 반복으로 척추가 다시 잠기지 않는 복귀의 길을 만드는 것. 그걸 다음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자. 너는 아마 이런 장면을 정확히 기억할 거야. 조심조심 내려갈 땐 괜찮았는데 다시 올라오려는 순간 허리가 갑자기 딱 잠긴다. 마치 누가 뒤에서 스위치를 눌러버린 것처럼. 그 순간 너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고 이를 악물게 돼.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가 튀어나오지.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해. 그 잠김은 실패가 아니라 몸이 오래 써온 복귀 습관이야. 내려갈 때는 안전하게 힙힌지로 갔는데 올라올 때는 예전 습관대로 허리로 당겨 올리면 척추는 다시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 신경계는 즉시 말해. 위험해. 다시 잠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반응은 더 빠르고 더 단단해질 수 있어. 왜냐하면 몸은 경험이 많아졌거든.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려가는 법보다 더 중요한 올라오는 법을 내 몸에 새로 심어줄 거야. 그게 5동작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열쇠야. 여기서 과학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 척추가 잠기는 건 뼈가 갑자기 굳어서가 아니라 주변 근육이 보호성 수축을 하기 때문이야. 특히 허리 주변의 다혈근, 척추기립근 같은 근육은 자세를 지키는 책임이 커서 불안정하다고 느끼면 즉시 힘을 올려. 그런데 올라오는 순간에 허리로 끌어올리면 이 근육들이 내가 다 해야겠네 하고 폭주하기 쉬워. 반대로 엉덩이와 다리, 그리고 가벼운 복부 지지가 함께 일을 나누면 허리는 전달만 하면 되겠네 하며 편안해질 수 있어. 한의학적 언어로 말하면 기운이 위로 급히 치솟지 않고 아래가 안정되니 가운데 길이 부드럽게 열린다고도 볼 수 있겠지. 좋아. 이제 5번째 접기를 시작하자. 이름은 거창하지 않아. 나는 이것을 반접기, 반일어서기 리셋이라고 부를게.
아주 작은 범위를 오가면서 신경계를 설득하는 방식이야. 몸은 큰 변화보다 작은 반복에 더 쉽게 안심하거든. 먼저 가장 안전한 형태로 시작하자. 너는 벽을 이용해도 좋고 의자 등받이를 잡아도 좋아. 나는 오늘 벽을 추천할게. 벽 앞에서 두 손바닥을 대고 2부에서 했던 벽 접기 자세를 만든다. 무릎은 살짝 풀고 골반은 뒤로 보내면서 척추는 길게. 여기까지는 이미 익숙하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야. 너는 내려가는 걸 더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편안한 지점에서 10%만 올라온다. 정말로 10%야. 거의 티도 안 날 정도로. 그리고 그 10% 올라온 자리에서 숨을 한번 길게 내쉰다. 내쉬는 동안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지, 턱이 앞으로 빠지지 않는지 확인해. 그 다음 다시 10% 내려간다. 또 내쉰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각도를 오가며 6번만 반복해봐. 이걸 왜 하냐면 신경계는 급격한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미세한 변화는 안전으로 학습하기 쉬워서 그래.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유연성 과시가 아니라 안전학습이야. 너의 척추가 올라오는 순간에도 안전하다는 걸 배우는 순간 그 잠금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올라올 때 허리로 들어 올리려는 충동이 올라올 거야. 그때 너는 이렇게 생각해. 허리는 들어 올리는 곳이 아니라 전달하는 곳. 그리고 너는 엉덩이를 아주 미세하게 앞으로 당겨 세우는 느낌을 가져가. 마치 바닥을 발로 살짝 미는 느낌. 엉덩이와 허벅지가 이를 나누면 허리는 그저 길을 유지하는 역할로 내려올 수 있어. 만약 벽이 없다면 의자로도 가능해. 의자 등받이를 잡고 힙힌지 접기 자세를 만든 다음 똑같이 10% 올라왔다가 10% 내려오는 미세 반복을 한다. 손이 지지해주니까 더 편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범위가 작아야 한다는 것. 작을수록 몸은 안심하고 안심할수록 풀린다. 그리고 이 5번째 동작은 너에게 아주 현실적인 변화 하나를 선물할 수 있어. 접고 난 뒤에 허리가 가끔씩 잠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올라올 때 숨만 내쉬면 괜찮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 깨달음이 쌓이면 너는 움직임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긴장이 줄고 긴장이 줄면 막힘도 줄어. 결국 척추의 길이 넓어진다. 자, 이제 너는 5동작 중 4개를 이미 몸에 넣었고 마지막 열쇠인 복귀의 길까지 만들기 시작했어. 그렇다면 이제 이 동작들을 네 삶 속에 어떻게 심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여기서 또 한 번 욕심을 내. 매일 30분 해야지. 그런데 그런 목표는 오래 못 가. 특히 몸이 민감한 날에는 부담이 되기 쉽지. 우리는 다르게 갈 거야. 아주 짧게. 그러나 정확하게. 너는 하루에 한 번 7분만 확보하면 돼. 아침이든 오후든 잠들기 전이든 순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들 수 있어. 의자 힙힌지로 안전을 만든다. 앉아서 분절 말아내리기로 등뼈를 깨운다. 벽 접기로 길이를 유지한다. 무릎 살짝 굽혀 복부를 부드럽게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접기, 반일어서기 리셋으로 올라오는 길을 새로 깐다. 이 흐름은 마치 굳어있던 문에 기름을 바르고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리고 문을 조금 열어보고 다시 닫았다 열며 이제 괜찮아 라고 확인하는 과정과 닮아 있어. 그런데 아직 너에게 남겨둔 말이 있어. 이런 접기 동작에는 금기가 하나 있어. 그리고 반대로 이 신호가 오면 너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빠른 변화의 신호도 있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반대로 좋은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쳐.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너에게 그 2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어. 너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 따라왔어. 그리고 중요한 건 너는 이미 몸의 언어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제 남은 건
그 언어를 오해하지 않는 것. 그걸 마지막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자. 너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접기 동작을 오래 해온 사람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결국 같은 지점에서 길을 잃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더 좋아지지 않지? 그런데 대부분은 노력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었던 거야. 특히 척추는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잠기는 성질이 있어. 너는 이미 알지. 내 몸은 게으른 게 아니라 너를 지키려는 쪽으로 너무 성실했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은 너에게 금기 한 가지와 확실한 신호 몇 가지를 선물하고 싶어. 이것만 기억해도 너는 혼자서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어. 먼저 금기부터 말할게. 너는 접기에서 목표 지점을 만들지 마. 손끝이 바닥에 닿아야 한다. 무릎을 펴야 한다. 허리를 더 둥글게 말아야 한다. 이런 목표는 척추를 위한 게 아니라 자존심을 위한 목표가 되기 쉬워.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목표는 몸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몸을 압박해. 그리고 몸은 압박을 받으면 너를 더 강하게 잠가. 그러니 너의 기준은 딱 하나야. 숨이 편한가? 숨이 편하면 신경계가 안전을 느끼고, 안전을 느끼면 풀림이 따라온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금기이자 가장 큰 원칙이야. 또 하나, 절대로 참지 말아야 할 감각이 있어. 찌릿함이 다리로 내려가거나, 엉치에서 전기가 오듯이 뻗거나, 허리 한 점이 날카롭게 쑤시면 그건 열림이 아니라 경고일 수 있어. 그땐 즉시 범위를 줄이고, 지지점을 더 쓰고, 무릎을 더 풀고, 호흡을 더 길게 해야 해. 너는 오늘 배웠지. 우리는 깊이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길을 넓히려는 거라고. 그렇다면 반대로 너는 잘하고 있다는 신호는 뭘까?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고 지나쳐. 그래서 변화를 누리지 못해. 너에게 가장 현실적인 신호들을 말해줄게. 첫 번째 신호는 동작을 끝내고 일어섰을 때 세상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 허리를 꺾어서 시원함을 만든 게 아니라 어깨가 내려가고 목이 길어지며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 온다면 그건 아주 좋은 신호야. 척추가 길어지면 시선도 부드러워져. 두 번째 신호는 숨이 갑자기 깊어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길어지는 것. 특별히 크게 들이마시려 하지 않아도 날숨이 길어지고 한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이 오면 그건 몸이 긴장을 내려놓고 있다는 뜻이야. 한숨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방법 중 하나야. 세 번째 신호는 접기 직후가 아니라 몇 시간 뒤에 찾아올 수 있어. 예를 들어 그날 밤에 잠이 조금 더 편해지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덜 뻣뻣하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무겁거나. 이런 변화는 눈에 확 띄진 않지만 척추에 막힌 패턴이 풀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들이야. 이제 너에게 아주 실용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까? 너는 복잡한 루틴을 만들 필요가 없어. 오히려 단순해야 오래 간다. 나는 너에게 하루를 3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제안하고 싶어. 너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첫 번째는 아침이야. 특히 자고 일어난 뒤 척추는 밤새 굳어있기 쉬워. 이때는 깊이가 아니라 깨우기가 목적이야. 의자 힙힌지 접기 3회, 앉아서 분절 말아내리기 3회, 그리고 벽접기에서 호흡 3번만 해도 충분해. 3이라는 숫자가 좋아. 부담이 없고 몸이 기억하기 쉬워. 두 번째는 오후. 오래 앉아 있었던 뒤야. 이때 척추의 막힘은 보통 허리만이 아니라 등뼈와 목까지 함께 굳어 있어. 그래서 벽접기 1분과 무릎 살짝 굽혀 복부를 부드럽게 하는 접기 5회가 아주 좋다. 이건 펴는 운동이 아니라 잠금을 푸는 의식이야. 세 번째는 잠들기 전이야. 이때는 4번째와 5번째가 특히 빛을 발해. 무릎 살짝 굽힌 접기에서 날숨을 길게 5번,
그리고 반접기 반 일어서기 리셋을 6번. 이걸 하면 몸은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 안전하구나라고 느끼기 쉬워. 그 안정감이 잠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진 않지만 많은 사람에게 이 순서가 잘 맞는다. 그리고 너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5동작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 기억하면 좋겠어. 접기는 늘리는 동작이 아니라 믿게 만드는 동작이다. 네 척추가 움직여도 괜찮다고 믿을 때 막힘은 서서히 풀린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학습이야. 너의 몸은 배운 대로 움직이고 너의 신경계는 안전하다고 느낀 만큼만 풀린다. 그러니 너는 오늘부터 너의 몸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너의 몸이 스스로 바뀌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너에게 부탁 하나만 할게. 댓글로 알려줘. 너는 5동작 중 어떤 순간에 가장 숨이 편해졌니? 벽에서였니? 의자에서였니? 아니면 아주 작은 10% 리셋을 할 때였니? 너의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도 길이 될 수 있어. 우리는 혼자만 건강해지는 채널이 아니라 서로의 몸을 이해하도록 돕는 채널이니까. 그리고 만약 오늘 이야기가 너에게 도움이 됐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고 신비한 지식을 구독해줘. 나는 너에게 더 어렵고 더 강한 걸 권하지 않을 거야. 대신 더 안전하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함께 찾아줄게.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어. 너는 지금 젊어지려고 애쓴 게 아니야. 너는 너의 척추와 다시 친해지는 연습을 한 거야. 그리고 친해진 몸은 언젠가 너를 배신하지 않아. 오늘 너의 작은 접기 하나가 내일의 걸음과 숨과 잠을 바꿀 수 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